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부동산 방송은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한 보름? 한 20일 가까이 못했었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그 다음에 영국 여행 간다고 또 한 2주 동안 제대로 영상 못 올리고, 또 영국에서는 그래도 주식 같은 거는 좀 한두 몇 개 올렸는데, 부동산은 엑셀 가공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못하고, 이제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새로운 컨셉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초, 재작년 말이구나. 네, 2021년을 전망을 하면서 부동산 처음으로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서울 아파트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4월 정도에 역사적 상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8년 하락을 예상했는데 이게 늦어져 갖고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호가 기준의 부동산원이나 KB의 시세는 최근 들어서 꺾였다고 그러는데, 실거래가 계약서 기준이죠. 호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니까. 그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좀 간과한 게, 작전 세력들이 거래가 안 되면 계속 언덕 위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때 멈추면은 쓰러지니까 계속 페달을 돌리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갈 때. 그래서 거래가 계속 줄면서 계속해서 10월까지 이제 호가 상승 같은 경우가 좀 일어났었죠. 그걸 제가 좀 간과했던 것 같고, 어쨌든 8년 하락을 보는데 몇 달 늦는 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작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호가는 이제 빠진다고, 이제 몇 주 만에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작년 10월 달에 상투를 쳤고요. 국토부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거래가 방송을 매일 하는데, 그런 컨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2021년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죠. 이제 지나고 나니까 10월이죠. 그전에는 4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이제 좀 너무 일찍 한 6개월 정도를 좀 앞서간 거죠. 어쨌든 52% 폭락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엘리어트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2029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이 상투니까 2029년 10월이 상투겠죠. 정확히 저는 8년을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실거래가를 추적을 하면서 저는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사서 15억 정도에 팔았어요. 4년 반 만에. 근데 제 실질 돈 자금은 1억 8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수익률로 치면 511%예요. 1억 8천으로 9억 2천을 벌었으니까, 그걸로 곧버스와 달러와 그다음에 미국 SQQ 이걸 이제 분산해서 조금 들어갔어요. 그것도 수익이 꽤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요 컨셉으로 여기 아파트 팔아서, 이건 실현 손익이죠. 그렇지만 곧버스랑 달러랑 아직 SQQ는 미국 그거는 아직 30%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25%가 났어요. 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여기 이제 내 자식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 매도 이익금으로 곧버스, 달러, SQQ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같이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에 숏을 친 거예요.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사니까. 그리고 8년 있다가 반토막 이상 난,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이 52%라는 얘기는요, 70%, 80% 빠진 아파트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개별 아파트의 특성상. 자, 그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 캡처했고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한 보름 만에 제가 실거래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영국 갔다 와서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죠. 근데 하락한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따로 방송을 할게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밑에 차트로,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멤버십 방송에서 제가 비밀번호로 말씀을 매일은 아니지만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비밀번호 말씀드리니까 알집 다운받으면 이거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4K 주식 환율 다 마찬가지예요. 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락한 아파트들은 강남구부터 시작해갖고 쭉 했는데, 여기 도곡 넥슬, 그냥 올림픽 회밀리, 가락 헬리오, 잠실주공 모단지 또 있구나. 그 다음에 트리지움.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하락한, 그러니까 최근 거래에 비해서 하락한 거예요. 작년 고점 대비 하락한 것뿐만 아니라 직전 거래, 지난달이든 지지난달이든
그 다음에 여기는 반포주공 1단지, 그 다음에 서초 신동아 1단지, 그 다음에 암사동 선사현대 삼성 광나루, 그 다음에 고덕 그라시움, 둔촌 신성 미소지움,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온 여기 있고요. 아르테온, 그 다음에 성내 SK 허브, 길동 라인 아파트, 성산 시형 아파트, 도하 우성 아파트, DMC 파크자이, DMC 레미안, DMC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금호 벽산, 그 다음에 성원 센트레빌 2단지, 그 다음에 한신 더휴, 그 다음에 등촌동 아이파크, 화곡동 우장산 롯데캐슬, 그 다음에 가양 강변 아파트, 그 다음에 월계 시형 아파트, 그 다음에 상계 보람 아파트, 그 다음에 하계 장미 2단지, 북한산 아이파크 5단지, 창동 동아 청솔 아파트, 창동 주공 17단지, SK 북한산 아파트, 그 다음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은평구네요. 은평구. 그 다음에 이건 시흥 남서울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가산 두산 아파트, 그 다음에 분당 시범 무성 아파트, 수지 신동 자이 1단지, 그 다음에 인창 주공 6단지, 구리죠. 그 다음에 하남 꿈동산, 그 다음에 미사 센트럴 자이, 그 다음에 일산 두산 위브, 일산 대림 현대 아파트, 일산 위시티 2단지, 그 다음에 중동 금강 주공 아파트, 그 다음에 산본 주공 11단지, 우룩 주공 7단지, 산본 삼성 장미 아파트, 그 다음에 광명 이편한 센트레빌, 그 다음에 광명 철산 13단지, 광명 푸르지오, 광명 하안 3단지, 그 다음에 수원 광교 이편한 세상,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광교 호반 베르디움, 광교 삼성 1단지, 요렇게 너무너무 많죠. 지금 제가 아파트 호명만 해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방송할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따로 방송할 거고, 일단 보름 동안에 하락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400개 단지를 다운받아서 실거래가를 조사를 했는데, 최근 명목지수로는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렇게 뜨나, 아하 참. 최근 네 명목지수로, 자 이걸 또 안 했구나. 7월 달까지는, 네, 요 7월 달까지는 물가지수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명목이에요. 노미날이 됐죠. 뭐 노미날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 안 했는데 7월 달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8월 달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하는 기울기가 되게 세죠. 이제는 하락 거래가 막 늘어.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전에는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가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두어 달 전부터는요, 하락 거래만 수두룩하게 신고돼. 상승 거래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의 비중이거든요. 이게 요 까만색이 하락 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요 파란 게 하락 거래, 빨간 게 상승 거래. 근데 지금은 거래가 줄면서 상승 거래가 별로 없어. 자,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자, 8월 달은 물가를 반영 안 했어요. 왜? 9월 2일 날 CPI를 발표하면 그때 반영을 하겠죠. 어차피 작년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 자, 이건 일간 데이터고요. 자, 이거는 왼쪽은 서울 25개구,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이에요. 경기도는 전체가 아니고 주요 지역 11개만 10개 단지씩 해갖고 110개 단지죠. 서울은 25개구인데 거의 400개 단지예요. 자, 근데 이거는 명목지수예요. 자, 명목지수를 보면 사람들이 그 착시현상이 일으킬 수 있어요. 이미 꺾였는데 물가지수를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빠른 아파트는 작년 9월, 10월부터 상투를 쳤죠.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급해져. 자, 여기서 물가를 반영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락세가 또 완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항상 물가를 반영을 해야 돼요. 전 세계 증시 부동산 분석할 때 다 CPI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실질지수 리얼, 노미널이 아니라 리얼, CPI Adjusted House Price Index라고 그래요. 주가를 반영할 때는요, 그 나라의 환율을 반영하거든요. Currency Adjusted Stock Price Index, 전 세계 주가를 반영을 할 때, 여러분 짐바브웨, 요즘에 터키 있잖아요. 주가 폭등을 했어. 근데 환율도 폭등을 했어. 그러니까 환율을 반영하면요, 별로 오른 게 없는 거야.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왼쪽은, 그래서
여기에 명목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실질을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질로 분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작년에 10월 달에 꺾이고 나서 계속해서 저는 10월 달부터 꺾였다 그러는데 호가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한 거 있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을 한 거. 그거는 집주인들이 그 뻥카를 질러 놓은 거 10개 중에 7개는 뻥카였어. 아파트가 9억인데 막 15억에 내나. 15억이 안 팔려도 좋은 거야. 그분들은 왜? 호가라도 올려놔가지고 우리 아파트 평균 가격을 매도 호가를 올려놔야지 네이버에 그렇게 표시가 되거든. 근데 이제는 급매물들이 하나둘씩 거래가 되면서 그 뻥카가 이제 효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뻥카를 내놓은 거에 따라서 같이 뻥카를 내놔. 이제 한 2달 여유가 있으니까 팔려면. 근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집 보러 안 와. 뻥카를 질러놨으니까 누가 보러 와. 그러니까 호가를 낮춰요. 그러다가 계속 1억 낮추고 5천 낮추고 3천 낮추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팔리면서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요렇게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노도강이 급하게 빠지죠. 그렇지만 아직도 상승률은 최고야. 3년 동안 보면. 왜? 제일 많이 올랐다가 빠졌잖아. 강남구가 최근까지 강했다고 하지만 꼴등이야, 꼴등. 왜? 별로 못 오른 다음에 앞에 덜을 빠지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강동구 많이 빠지는 거 보이시고요. 송파구가 특히 많이 빠지죠. 파란색. 자, 여기서도 보면요. 안양평촌이 폭락을 했어. 이번 달은 살짝 반등이야. 왜? 워낙 많이 빠졌으면은요. 정상거래 한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금매물들만 계속 거래가 돼. 자, 심각하죠? 저는 작년 4월달 정도에 상칠 거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4월달 정도면 상투를 칠 거라고 봤는데 조금 더 올랐어. 이거는 제가 몇 달 늦은 거는 뭐 그러니까 오차를 적용하면 큰 거 아니에요. 왜? 8년 동안 빠질 거고 여기서 몇 달 더 오른 다음에 박살나나 여기서부터 박살나나 지금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니까. 전부 1년 전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저는요 2015년 가격을 깬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는 아파트 서울 평균으로 52% 빠진다는 얘기는 70% 빠지는 아파트가 있다니까. 20% 빠지는 아파트도 있고 그거의 평균이 52% 하락이에요. 과거 사례가 계속 그랬어요. IMF 때도 그랬고요.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요. 자, 그래갖고 지금 이거 막대 그래프로 봅니다. 지금 8월달은 얼마 신고가 안 됐어. 뭡니까는 양천구는 지금 한 건도 없어. 그 다음에 금강구, 세구 합쳐서 한 개야, 한 개.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합쳐서 두 개야. 강남구 2개, 송파구 3개, 서초구 2개, 용산구 1개, 강동구 7개. 강동구는 많이 됐네. 그러니까는 지금 8월달 거는 아직 실질적으로 지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한두 개밖에 없고, 경기도 과천은 한 건도 없어. 구리 한 건이야. 부천 중동 한 건, 광명 한 건. 8월달은. 그리고 8월달은 물가를 반영 안 했어요. 이거 반영을 하면요, 두두둑 떨어질 거예요. 자, 7월 거는요, 물가를 반영을 했는데, 요 노란선 있죠, 요 노란선. 요 노란선이 물가선이에요. 요만큼만큼 물가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물가를 감안을 안 하면 요만큼 떨어진 거야. 근데 물가를 감안하면 이만큼 떨어진 거지. 특히 용산구는요, 물가를 반영하니까 마이너스지만 물가를 반영 안 하면 플러스예요. 양천구는 4건인데 물가를 반영해도 플러스야. 왜? 물가 하락률보다는 좀 더 오른 거야. 근데 얘는 그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어. 강남구도 플러스예요. 명목으로는. 물가를 감안하니까 조금 마이너스지. 송파구는 물가를 감안 안 해도 마이너스예요. 얘는. 특히 노도강 많이 빠지죠.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병구 많이 빠지죠. 강동구 많이 빠지죠. 그라시움, 그다음에 아르테온 막 빠지고 있어 지금. 그다음에 오른쪽 경기도만 보면요, 수원, 강격 급락을 하죠. 물가가 0.48%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얘는 3.4%나 하락했어. 물가를 반영 안 하는 명목으로 하면요 3% 하락이야. 3%. 거기서 0.4% 정도는 물가만큼 뺀 거지. 그다음에 하남도 많이 빠지죠. 안양 평촌도 많이 빠졌죠. 7월달 거. 지금 8월달 거는 보지 말자고요. 8월달 거는 아직 거래 신고도 안 됐고 물가도 아직 안 나왔어. 자, 그러면 보면요, 보세요. 송파구 계속 하락하죠. 강동구 하락하죠. 그다음에 하남 하락하죠. 강동구도 이 강남 상구나 이런 데 비교하면 많이 빠진 거예요. 노도강에 비해서는 덜 빠졌지만 무슨 영향이에요? 송파구 영향이에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은 한 묶음이라니까.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쪽이. 왜? 제가 강동구에서 4년 반 동안 아파트를 사서 했는데 511%의 수익을 내고 팔았다니까. 저는 아파트에 숏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살 때 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였고 별로 많이 안 빠졌어. 그러나 서울 아파트가 침체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같이 빠진다니까. 지금 아르테온, 그라시움 이런 데가 신축이 막 폭락을 하니까
이 구축이었거든요. 지금도 구축이지. 막 빠진다니까. 심각해요. 그리고 하남, 그 다음에 구리에 있어, 구리. 여기 구리는 안 빠지네. 왜?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게. 하남이랑. 저는 구리에 가서 살고 싶어서. 요즘에 친구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아차산을 몇 번 못 가고, 저 코로나에다가, 그 친구도 영국 갔다 왔어요. 그 친구 영국 갔다가 딸내미 LSE 졸업하는 거 오고 일주일 있다가 내가 영국 간 거야. 겹쳤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이 달라가지고. 자, 그 다음 거래 보겠습니다. 거래. 완전히 폭망 수준이죠? 지금 보면 8월달 거는요,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았으니까 230건 신고됐어. 그 다음에 7월달 거는요, 지금 3, 4일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635건이야. 너무너무 적은 거야. 자, 이걸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7월달 거는요, 지금 635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은요, 7월달 게 643건밖에 안 될 것 같아. 지금 한 4일 남았죠, 4일.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809건이 지난 2월 달에 806건이 사상 최저 거래량이었어. 그런데 지금 700건이 안 된다니까? 문제는 8월 달은 더 줄을 것 같아. 왜? 8월 달은요, 지금 요 빨간 게 지금까지 신고된 거거든요. 기울기를 보면 이 한 27일 정도 26일 동안 신고된 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빨간 게 쪼르륵 하게 되면 624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은요, 원래도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 왜 5, 6, 7이 보통 그래도 7월 달은 많이 됐는데 8월 달은 이제 여름이니까 그렇고 지금 거래가 완전히 폭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지금 6월까지는 확정이 됐죠. 4월 달, 5월 달 이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효과로 해가지고 3월 달에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까지 좀 어느 정도 늘다가 완전히 부동산 대책 나온 게 꽝이고 하니까 막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완전히 줄은 거야. 근데 예년을 보면요,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폭발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15,000건, 14,000건, 14,000건, 12,000건, 11,000건, 16,000건, 18,000건 다 이래. 15,000건, 11,000건 이런데 이거 뭐야? 이거는 뭐 5,000건도 아니고 뭐 2,000건도 아니고 1,000건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파트가 거래가 이제 늘잖아요. 그럼 대폭락이 오는 거야. 지금 그나마 하락률이 적은 이유는 거래가 안 된 거는 수익률이 제로로 거래되거든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동네, B 동네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열채씩이 있어. 그런데 A 동네는요, 열채 중에 하나, 10억, 다 10억짜리야. 근데 열채 중에 딱 한 건이 거래돼갖고 1억씩 하락했어, 1억. 근데 다른 아파트들도 호가는 다 낮췄는데 거래가 안 된 것 뿐이야. 근데 B 동네는 다 1억씩 하락했어. 그래갖고 다 9억이 됐어. A 동네는 다 10억인데 한 아파트만 9억이 됐어. 자, 그러면 분위기는 다 10억, 9억이거든? 둘 다 1억씩 하락했어. 근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B 동네는 1억씩 하락했으니까 10% 하락한 게 맞죠? 근데 A 아파트는요, 다 10억인데 한 아파트만 9억이니까 1% 하락이야, 1%. 왜? 거래가 안 된 거는 수익률이 제로잖아, 제로. B 동네는 10개 단지가 다 10%씩 하락했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 하락했지. 근데 A 동네는 한 아파트만 거래가 된 거야. 다 9억으로 호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거는 0%로 계산이 돼. 그러면 이 동네는 100억 중에 1억 하락한 거죠. B 동네는 100억 중에 10억이 하락한 거야. 왜? 1억씩 10개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상승률도 그렇지만 하락할 때도 천천히 하락하는 이유가 거래가 안 되면서 몇 개 단지만 빠진다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덜 빠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되면요, 이 아파트 개나 소나 다 거래되겠죠. 왜? 이제는 인정을 한다고 사람들이 호가만 막 뻥튀기 해놨다가 이제 실거래가가 거래가 안 되던 아파트가 한 개, 두 개 막 이제 거래가 늘겠죠. 그러면 하락률이 점점 커진다니까. 생각해보세요. 10개 중에 한 아파트가만 빠져가지고 그 동네가 1% 빠진 거야. 10억이 하락했,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억이, 그러니까 9억이 됐는데 그 단지는 10% 하락했지만 그 동네는 1% 하락한 거야. 왜?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근데 B 동네는 10개 단지가 전부 한 개씩 거래가 돼갖고 다 9억이 됐어. 그러면은 10% 하락한 게 맞죠?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야, A 동네는 1% 하락했는데 B 동네는 10% 하락했구나. B 동네 망했고 A 동네 어우 짱짱한데 이 짱짱한 게 아니라니까. 거래가 안 돼서 하락률이. 그러니까 제 엑셀 계산하면 저는 알아요, 그거를. 근데 언론에서는 그걸 잘 몰라. 실거래가가 이게 뭐랄까 덜 빠지는
나중에 가서 이제 가속도가 붙거든요. 91년 상투 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07년 상투 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선전히 하라 그래.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전세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거래가 폭망하는 거. 그러면서 위 오른쪽 보세요. 실거래가가 폭락하는 거 계속. 이거는 옐로우, 프링크, 그린 이거는 5억, 그러니까 9억, 15억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요. 거래가 안 되면 아파트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니까. 거래가 늘면서 상승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5천 건을 기본으로 하면 예를 들어 2016년 보면요 5천 건 미만이 없죠. 전부 뭐 13,000, 11,000 이래. 여기는 14,000, 15,000 이래. 줄어도 5,100건이야. 폭락을 해도.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5천 건을 못 넘더니 2천 건을 못 넘더니 올해 들어서는 2천 건 넘는 건이 한 건도 없어. 그리고 이번 달 지난달 800건이 안 된다니까. 완전히 폭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울기가 천천히 하락한다니까요. 그리고 어저께 부동산원과 KB 주간 시세 나왔죠. 거기서 매매 수급 지수 나왔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계속 부동산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KB는 완전히 폭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점점 주간 시세 하락률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하락률이 점점 커지잖아. 눈으로 봐도요 하락률이 커지고 있네요.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하죠. 이거 주간 시세는 제가 나중에 다른 방송을 할게요. 지금 이거는 4년 5년 동안이니까 이걸 20년 동안을 보면 제가 이거 기억나세요?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매매 수급 지수 폭락을 하는 거. 이게 제가 땅굴 판다고 그랬죠? 왜? 이때도 빨간색 보세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잖아. 여기도 내려가고서 막 지하실을 파고잖아. 이렇게. 지금 지하실을 파로 내려간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거래가 지수는 진작 작년 10월 상투치고 12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시세 호가 시세는 지금 와서 빠진다고 그러잖아. 몇 달 안 됐잖아. 이거 속으면 안 된다니까.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봤잖아요. 저는 이게 4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질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기울기가 약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호가만 가지고. 이미 전년 동월비로는요, 2년 전 동월비로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은 급락을 하네.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 분홍색 저항선에 붙이신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게 1년 반 지지선 깨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8년 지지선 깨진 거예요. 8년 5월 달에. 폭락을 했잖아, 폭락을. 그러면서 계속 빠지잖아. 이제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특히 이번 달은 아직 물가를 반영 안 했는데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니까. 지금 방송한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5월 달에 지지선 깼다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버블7 무너질 때요. 2007년 무너질 때 녹색 선 있죠. 녹색 선 무너지고 나서 폭락을 했잖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잠깐 반등을 했다가 더 박살났다니까. IMF 때 91년 5월달 상투치 때도 보세요. 빠지는 거. 이게 8년 하락한 거고 이거 6년 하락한 거예요. 이제 6개월 하락했다니까. 이제 10개월 하락했다니까. 10개월. 작년 10월달부터 지금 8월달도 계속 하락하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91년 5월달 노태우 상투를 비교하면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기울기가 하다가 나중에 폭락을 하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슬슬 빠지다가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죠. 점점 급해진다고. 이렇게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91년에는요. 이게 한 2년 있다, 2년 빠지고 나서 이 정도 반등을 했다가 또 빠졌거든? 근데 이번에 그게 없을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네. 이거. 지금 폭락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2006년, 7년. 이거 버블7 무너질 때입니다. 제가 이런 게 올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처음에 천천히 이렇게 빠지다가 푹 빠졌다가 반등도 하다가 빠지고 이러다가 이게 없을 것 같다니까. 우리도 지금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나타난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거래가 되면서 빠지는 거야.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급락하는 게 막 3억씩 하락한다고 해도 하락 안 한 게 빵프로니까 혼자서 3억 하락하면 뭐해. 다른 아파트들은 거래가 안 되는데 2억 3억 낮춰도 거래가 안 돼요. 집보로도 안 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책에서 쓴 추세 분석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또 아주 심각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요번에 심각한 게요. 보세요. 91년 상투 칠 때는요. 보세요. 90년 하락 상승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8년 동안 뺀 다음에 폭등했어. 즉 마지막 1년 상승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빠져도 1년 하락한 거를 안 뺐어. 그 다음에 2006년도 보면요. 2006년에 폭등을 했죠. 1년 동안 이렇게.
근데 6년 동안 빠질 때 안 깨고 하다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깬 다음에 바닥을 쳤어. 근데 이번에는요, 마지막 상승 1년이 2021년 상승. 그러니까 작년 상승이 되게 작았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죠. 2006년 버블7이랑 노태우 대통령 당시랑 비교하면요, 택도 없이 안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끌어올릴 거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요, 한 1년, 2년 만에 작년 상승한 거를 깨버릴 것 같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을 봤을 때 1960년부터 우리나라 1호 아파트 1959년 종암 아파트 있죠. 그게 1호 아파트야, 우리나라. 근데 저는 1호 아파트 때부터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이게 400개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400개 아파트랑 100개 아파트랑 가지고 또 만든 거예요, 지수를. 근데 이거 엘리어트 파동 보면요, 요게 1파, 2파, 3파, 4파, 5파예요. 5파가 조금 더 늘어났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8년 3개월, 이게 8년 6개월 오른 건데, 이건 8년 9개월 올랐어. 이때보다 몇 달 더 오른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이거랑 같은 기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4월달 정도면은 상투를 칠 거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간 거야, 이게. 근데 그것도 몇 개 아파트만 더 간 거지. 그 노도강 이런 데는 별로 오르지도 못했어. 그 다음에 이 폭락이 온다니까, 폭락이. 이 폭락은요, 하락이랑 요 하락이랑 잽도 안 될 거야. 왜? 이 하락은 1파에 대한 되돌림, 3파에 대한 되돌림, 5파에 대한 되돌림은 없어요. 끝이야, 끝.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라니까. 요게 이거예요. 요게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라니까. 얼마나 폭락을 많이 할 건지 저는 이제 끔찍해요, 진짜. 2009년 말에 아파트 살려고, 여러분들 살려면 돈 단단히 준비하고서 갖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반토막 60% 70% 하락한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신앙이 되는 거야. 살려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막 100채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뭐 한강뷰도 나오고 고층에 신축에 뭐 아주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으시라고. 조급하게 막 조금만 하겠다고 지금 2억 3억 하락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사면 안 돼요. 저는 잠깐은 반등할 수 있겠지. 근데 아파트 한번 사면 평균 보유 기간이 7.8년인가 그렇대요. 서울 아파트. 전국 주택으로는요, 12년인가 그렇대요. 12년. 우리 할머니 30년 동안 안 팔았는데? 그런 분도 있고, 우리 삼촌은 3년 만에 팔았는데? 그런 분도 있고. 섞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도 기간이, 보유 기간이 7.8년이래. 맞죠? 저는 4년 반 만에 팔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판 편이에요. 여러분들 10년 이상 사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게 3개월, 6개월 보고 사면 안 된다니까? 사고 나서 나 9개월 지났는데 많이 올랐어. 여러분들 팔 때 5년 있다가 팔 때 얼마 되있나 보라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주식이랑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은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하한가로 때려버리면 최근 호가부터 다 거래가 돼. 근데 아파트는 이거 수익이랑 똑같은 거야. 매수자가 나타나야지 내가 팔 수가 있는 거야. 주식시장은요, 매수자가 항상 있어. 매수창에 보면요, 호가가 쫙 몇백씩, 몇천 주씩 사자고 있어. 거기다 때리면 된다니까. 근데 부동산은 안 돼요. 때릴 수가 없어. 내가 매수자가 나타나야지 거기다 때리지. 자, 이거 파동을 다시 계산하면, 자,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그 다음에 윤석열 대세 하락파. 이 윤석열 하락파랑 이명박 하락파랑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여기 김영삼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이 폭락하게 돼 있어요. 좌파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이 잡으면 폭등한다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기에는 이재명 안 되겠구나. 윤석열 되겠구나. 누구 호불호를 떠나서, 누구를 찍느냐를 떠나서, 왜냐하면 잘 보세요. 김영삼 2파와 이명박 4파가 또이또이라니까. ABC 패턴까지 똑같죠. 조종파는 3개예요. 자, 상승파 볼까요? 노무현 볼게요. 노무현 보면요, 1, 2, 3, 4, 5. 그 다음에 문재인 1, 2, 3, 4, 5 똑같죠. 그런데 3파에 5파 있죠. 3파에 5파, 5파에 5파.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누구야? 오세훈 5살. 우리 똑똑한 유치원생 5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년 전에도 상투를 만들었고, 지금도 상투를 만들었다니까. 잘 보시면요, 2006년 7월 달에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4개월 있다가 상투 쳤어요.
이번에는요 보궐선거라서 좀 더 빨랐어요. 6개월 있다가 상투 쳤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꺾이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폭락이 왔어. 꺾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서 대폭락이 시작이 된 거야. 제가 작년, 그럼 1년 넘었잖아요. 유튜브 시작한 지. 작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데자뷰, 평행이론, 이런 거 해갖고, 이거 나타난 거라니까? 이거 폭락하는 거. 그래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것도 올렸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되게 높다. 왜? 부동산 폭락으로. 왜? 노무현, 문재인,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잡지 못한 서울 아파트 값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15년 전에도 때려잡았고 버블세븐 무너졌잖아요. 이번에도 서울 아파트를 때려잡는다니까. 오세훈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때 쌍으로 같이 폭락시키는 대통령이 15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인데, 현대건설 출신의 부동산 폭등시킬 줄 알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를 폭락을 시켰다니까. 이번에도 서울 아파트 부양한다고 무슨 규제를 풀어주고 재건축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서초구에서 막 몰빵이 나오고 일기 신도시에서 몰빵이 나오고 해갖고 당선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2024년 이후에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배신감이 해가지고 막 투매가 나오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올리고 싶고 내리고 싶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엘리어트 파동이라니까. 제가 농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때려잡았다고 그러지만 그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파동이 그렇다니까. 파동이 오파가 끝났는데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올리고 싶고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나. 그냥 그 운을 탄 거지.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먹을 때는 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때마다 서울 아파트 폭락했네. 야,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 진보적인 야당 찍던 그러니까 민주당 찍던 사람들은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찍을지도 몰라. 차기 정권, 제가 구도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격돌이 예상이 되거든요. 차기 대통령.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맨날 내가 서울시장 할 때마다 서울 아파트를 때려잡았다 이러지는 않지. 그냥 안정화시켰습니다. 서민 여러분들, 무주택자 여러분들, 저에게 표를 주세요. 이거 하지 않겠어요? 그 실제로 표도 갈 것 같아.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 이재명 후보는 또 이렇게 나오겠지. 아,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폭망했으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이럴지도 몰라. 저는 이제 호불호를 떠나요. 제 정치적 성향은 양비론, 그다음에 양쪽.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비난할 때는 닭대가리 대통령, 문재양 대통령. 아, 이렇게 해야지 또 양쪽 다 좌파 우파를 구독자로 잡을 수 있는 박쥐야, 박쥐. 자, 됐고요. 또 있나? 뭐가 있나? 아, 이거 보세요. 얼마 전에 이거 기억나시죠? 국토연구원 엘리엇 법칙 차용해갖고 금리 상승 15개월 후 집값 하락했다. 이게 논문 나왔잖아요. 이거를 저는 1년 전부터 떠들었잖아.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도요. 금리가 오르고 나서 좀 더 오르다가 빠졌죠. 지금도 금리가 오르고 나서 좀 더 오르다가 빠졌잖아요. 왜? 처음에 오를 때는요, 초저금리에서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가.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 1년 반, 2년 정도 금리가 오르면 못 견딘다니까. 그게 임계치라, 임계치. 이번에도 금리가 오르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았어. 왜? 초저금리에서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오르면 못 견딘다니까. 약간 이 그래프를 좀 똑같이 그려놨잖아. 이게 이명박 대통령, 여기 윤석열 대통령 똑같죠. 여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똑같죠? 왜? 1, 2, 3, 4, 5 끝! 1, 2, 3, 4, 5 끝! 오세훈, 이명박, 윤석열 똑같죠? 야, 신기하다 이거. 네,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작년 10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책 제목은 재작년 말에 쓰면서 재작년 10월 달에 이제 쓴 거예요. 내년을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그 당시에는 11월 그러니까 책이 11월에 나왔지만 10월에 쓴 거예요. 아직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데이터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년 4월 정도면은 아파트가 상투 칠 거다. 근데 저거보다 좀 늦었어. 근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8년 동안 52% 폭락하고 웬만한 아파트 70% 빠지는 아파트 수두룩하게 나올 건데 거기에 주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2021년부터 50% 대폭락이 시작될 거다. 갖고 8년 하락에 마무리되는 이거 책 뒷면이야, 뒷면. 2029년에 나타날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할 것이다. 왜냐면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야지 올려놓은 아파트에서 올리기는 힘들잖아. 작전 세력도 올리기 위해서 폭락을 시킨다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걷어들여. IMF가 그런 거고 금융위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IMF 때 부자 된 놈들이 얼마나 많어. 바닥에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17만 8천 원짜리를 3만 4천 원 만들었잖아. 지금으로 치면 400원이야 400원. 아 800원 800원. 800원이 96,500원 된 거라니까. 20년 만에. 아이 참. 자 앞으로 요거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잖아. 이제 과거 완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이미 상투는 끝났어.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였는데 가속도가 붙는다고. 자, 여기까지 방송했고요. 제가 내일 정도에 요 개별 아파트 있죠. 하락하는 아파트가 수두룩해 진짜. 이걸 하나하나 제가 찝어서 방송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나온 주간 데이터 있죠. 그거를 또 정밀 분석할 거니까 방송 제가 한 거의 보름 20일 동안 제대로 못 해갖고 죄송한데 이 부동산은 제가 멤버십으로 안 하잖아요. 일반 방송 공개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좀 응원해 주신다 싶은 분들은 멤버십도 가입해 주셔서 저를 많이 팍팍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부동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부동산 때문에 멤버십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대부분이 주가,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거 고퍼스, 그 다음에 또 환율 이런 거지.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 가입은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자, 요렇게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도 부동산 방송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8월 27일자 국토부 실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건데 폭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놔도 부양책을 내놔도 아파트는 폭락한다. 가속도가 더 붙는다. 큰일 났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엘리엇이었습니다. 자, 아이고. 빠이빠이. 여기 빠이빠이 하고 여기도 빠이빠이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 저거 배경을 바꿔야 되는데 영국으로 바꿀까? 영국식 너무 멋있어 갖고 영국 권 하나 바꿔야겠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